안녕하세요.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김주연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바코드 라벨과 등록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도서관에 책이 처음 들어왔을 때 책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은 번호가 생성이 돼요. 이런 번호가 적혀있는 스티커를 우리는 바코드 라벨이라고 합니다. 이 바코드 라벨을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오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표지에 바코드 라벨을 붙여놨는데 표지가 떨어지게 되면 책의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알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록인이라는 도장을 찍고 바코드 번호를 적어두는데요. 이러한 등록인을 어떻게 찍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바코드 라벨과 등록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서 체험을 강의할 유송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사서 보조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 도서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할 일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생각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보조로서 하는 일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도서 장비예요. 혹시 도서관을 이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책에 여러 가지 도장도 찍고 그 다음에 라벨도 붙이고 바코드도 붙이고 이런 일련의 작업을 하는 거를 도서 장비라고 해요. 자, 도서 장비를 여러분들 하는데 선생님이 설명할 일이 뭐냐 하면은 도서관에 이제 책을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자, 이게 발달센터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을 했는데 이 책이 발달센터 도서관 책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뭐를 하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주민등록번호 주듯이 얘한테도 출생번호를 하나 주는 거예요. 바코드 등록번호를 주는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여러분, 바코드 요게 도서에 대한 정보가 입력돼 있어요.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들어온 순서대로 얘 번호를 주면은 얘는 어떤 책이다. 예를 들면 신규 사업개발 경영 실무백과 책이다. 지은이는 누구다. 출판사는 어디다. 가격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컴퓨터에. 여러분들 쌍둥이도 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없죠. 주민등록번호가. 책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좀 사람들이 많이 읽히는 책이고 유명한 책이라서 똑같은 걸 2권을 살 수도 있고 3권을 살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바코드 등록번호는 같은 번호를 주면 안 돼요. 주민등록번호처럼 한 권당 다른 번호를 주는 거예요. 자, 이 바코드 등록번호라고 하는 이거는 서울발달센터 작은도서관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책은 서울발달센터 작은도서관 책이구나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550이라는 번호가 있어요. 이거는 발달센터에 550번째로 들어온 책이라는 걸 나타내는데, 자, 이 바코드 등록번호를 어디다 붙이냐 하면은 책 표지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걸 책 표지라고 해요. 책 표지에 붙이는데 여러분, 이 책 이름을 가리면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이 지은이 이름을 가리면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은 출판사? 출판사도 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피해서 밑에서 한 3, 4cm 올라와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반듯하게 붙여주면 돼요. 자, 선생님 붙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책 이름, 지은이 이름, 출판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피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밑에서 한 3, 4cm 올라와서 이렇게 가운데 반듯하게 붙였어요. 우리 책은 한 번만 쓰는 게 아니에요. 책꽂이에, 즉 서가에 꽂아놓고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바코드가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코드를 보호하는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바코드 키퍼라 그래요. 바코드 키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개 부분도 있고 넓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일 때는 여러분, 접어지는 요 날개 부분을 잡고 여기 넓은 부분을 떼는 거예요. 요거는 버리고 얘가 바코드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자리도 이렇게 조금 더 덮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한 5, 6mm 나오게부터 붙일 거예요. 자, 5, 6mm 나오게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해서 날개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주면서, 자, 이 팁이 뭐냐면 여러분, 날개를 굳이 손으로 안 만져도 돼요. 이렇게 세워만 주면은 왼손으로 이렇게 밀어만 주면은 날개가 저절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아래 위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여유분이 있게 잘 붙여졌어요. 자, 그 다음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좀 문질러 주세요. 문질러 주면은 테이프가 잘 붙어 있어서 오랫동안 보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테이프는 갈수록 접착력이 강해져서 잘 떨어지지 않아요.
책을 서울발달센터 작은도서관 550번째로 들어온 책이다 하고 바코드 등록번호를 붙였는데, 그 다음에는 이 책이 오래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도 그렇지만 이 표지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발달센터 도서관 책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은 그거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책을 이렇게 표지를 넘기다 보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다시 책 이름하고 지은이 이름, 출판사가 나오는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표제지라 그래요. 굳이 표제지라는 말은 안 해오더라도 여러분, 요런 면이 나올 때 등록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등록인은 뭐냐 하면은 이 표지가 떨어져 나갈 걸 대비해서, 자, 너는 발달센터 도서관 책이라는 걸 한 번 더 여기다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도장에 서울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 도서관이라고 써여 있어요. 그 밑에는 20이라고 있고 점점이 있고 NO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장을 찍으면은 요런 모양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굳이 여 밑에를 쳐다보거나 만질 필요가 없어요. 손에 잉크가 묻으니까. 그래서 요 도장을 찍을 때 요 글씨가 바르게 돼야 되겠죠. 거꾸로 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도장은 어느 위치에 찍냐 하면은 아까 바코드 등록번호를 붙일 때 책 이름, 지은이 이름, 출판사 이름을 피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책 이름이랑 지은이 출판사를 피해서 선생님은 밑에서 한 4cm, 한 4cm 정도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놓고 이 도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주세요. 이렇게 감싸가지고 여러분들 선생님 한번 보세요. 힘을 꽉 주고 한 번에 눌릴 거예요. 자, 하나, 둘. 자, 어때요? 힘을 주고 한 번에 눌리니까 테두리도 깔끔하게 잘 나왔죠? 그리고 글씨도 다 잘 나왔어요. 선생님 여기에 20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뭐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을 짓겠죠? 자, 여기는 뭐냐 하면은 책을 구입한 날짜를 쓰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0년 9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책을 구입했다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2020 9 14 숫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NO라고 있는데요. 요 NO에는 뭐를 쓰냐 하면은 여러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 책 표지가 떨어져 나갈 걸 대비해서 등록인을 찍었잖아요. 표지에 있는 바코드 등록번호가 떨어져 나가면은 몇 번째 들어온 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코드 등록번호를 여기다가 한번 써주는 거예요. 앞에 55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다가 550이라고 써서 이 표지가 오래돼서 떨어져 나가도 요거만 봐도, 아, 이거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도서관 책이며 2020년 9월 4일날 구입했구나. 아, 550번째로 들어온 책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김지연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장서인과 청구 라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장서인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의 책이라는 것을 인증해주는 도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도장을 어떻게 찍는지, 그리고 도장이 책의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다른데 그 이름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책은 혼자 이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명이서 이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아무데나 꽂는 게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다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책마다 정해진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가 적힌 거를 바로 청구기호 라벨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구기호 라벨을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영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를 바깥으로 갖고 나갈 때는 이렇게 하면은 발달센터 책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냐면은 발달센터에 장서라는 도장을 찍을 거예요. 도장 찍는 또 팁이 있어요. 자, 도장을 찍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한테도 등이 있듯이 책에도 이렇게 책등이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그냥 책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책을 바르게 세워가지고 책등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세요. 자, 책등을 감싸고 여러분들 이 도장이 서울발달센터 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서자가 책등 쪽에 여기 찍는 거예요. 요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듯하게 가운데 오게 어떻게 찍냐 하면은 선생님은 이렇게 앞하고 뒤를 이렇게 책 가운데 오게 이렇게 맞춰줘요. 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삐뚤게 찍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앞만 맞고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앞하고 뒤를 여러분 선생님은 같이 이렇게 딱 맞춰줘요. 맞춰주고 이것도 등록인 찍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힘이 골고루 가야 되기 때문에 손 전체를 갖고 이렇게 감싸 찍어야 돼요. 그냥 한번 꾹 눌리면 안 되고 힘을 꾹 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선생님이 꾹 눌리고 힘을 줍니다. 그냥 바로 올리지 않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뺐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서울발달센터 작은도서관 잘 나왔죠? 이렇게 해야지 글씨도 잘 나오고 테두리도 깔끔하게 나와요. 그러면 아래는 어떻게 찍을까? 아래는 여러분 책등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책을 이렇게 뒤집으세요. 자, 뒤집으면 이번에는 뒷면이 선생님 앞쪽으로 왔어요. 자, 이번에도 서자가 책등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위에 찍을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앞에 하고 뒤를 맞춰가지고 가운데 오게 도장을 올려고 그 다음에 서자가 책등에서부터 바로 시작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자, 선생님이 힘을 꾹 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바로 떼지 않고 힘을 꾹 줄 거예요. 자, 선생님 이렇게 해서 힘을 꾹 줬어요. 자, 여러분 아마 선생님보다 더 잘하겠지. 자, 근데 힘을 꾹 주니까 어때요? 와, 서울발달센터 작은도서관 어때요? 다 잘 나왔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잘 찍을 거리라 믿고 선생님이 준 팁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찍으면 좋겠어요. 자, 측면을 찍을 때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꽉 눌리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책에 힘이 없어가지고요. 도장이 안 찍어져요. 잘.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책상 모서리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책을 이렇게 모서리에 놓고 측면을 이렇게 좀 비슷하게 면을 넓게 해요. 넓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장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자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죠. 서자가 책 위에 그 책 이름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면서 서울발달센터 이렇게 되게 할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 손 전체를 잡고 힘을 꽉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앞뒤가 가운데 왔나 보면 가운데 왔죠? 자, 선생님이 측면을 찍을 때는 좀 이걸요 힘을 좀 더 많이 줘요. 이렇게 조금 흔들어 주기도 하고 해서 힘을 더 많이 줘서 한번 손등을 떼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측면을 찍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 책 모서리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글씨가 다 나오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기억했다가 자, 도장을 찍도록 하고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전문적인 도장 이름을 알려줄게요. 자, 책을 이렇게 뒀을 때 위에는 어디예요? 하늘이랑 가깝죠? 아래는 어디랑 가까워요? 땅이랑 가깝죠? 아래 찍은 도장은. 그래서 이거를 하늘천이잖아요. 그래서 천인, 도장을 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인, 그 다음에 밑에 찍은 거는 땅하고 가까우니까 지인, 그 다음에 측면에 찍은 거는 측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난번 수업해보니까 다들 잘 외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천인, 지인, 측인 세 군데를 찍은 걸 기억하면 되겠어요. 뭐 정 기억이 안 나면요 아래 위 측면에도 상관은 없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더 유식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천인, 지인, 측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줬어요. 청구기호를 붙이겠습니다. 자, 청구기호는 책등에다가 붙이는데 책의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청구기호 붙일 때는 책을 대충 이렇게 반 정도 펼쳐가지고 이렇게 책상 앞에 이렇게 엎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청구기호는 이 책에다가 책등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책등에다가 붙일 텐데 이 청구기호는 색띠라벨하고 같이 붙이는데 청구기호를 먼저 붙이고 색띠라벨을 붙여도 되고 색띠라벨을 먼저 붙이고 청구기호를 붙여도 돼요. 선생님은 청구기호부터 먼저 붙일 거예요. 자, 청구기호 붙일 때는 이 숫자가 반드시 책등에 보이도록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책등에다가 청구기호 라벨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가 앞에 보이도록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청구기호 라벨에서 숫자가 300으로 시작이 했기 때문에 색띠 라벨도 여러분들 300을 붙여줄 거예요. 300은
새끼 라벨은 청구교 라벨하고 이어서 바로 같이 붙여주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300도 숫자가 다 나오도록 해서 가운데 오게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새끼 라벨하고 청구교 라벨을 붙였는데 그 다음에는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라벨에 키퍼를 붙였죠. 바코드 라벨에. 이번에도 청구교 라벨에다가 키퍼를 붙일 거예요. 청구교 라벨에 키퍼를 붙일 때는 좀 전하고 마찬가지로 큰 테이프를 떼고 그 다음에 작은 날개를 잡고 양손으로 잡고 이제 붙일 때 여러분 테이프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붙여주세요. 밑에를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오게, 가운데 테이프가 가운데 오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테이프가 가운데 왔죠. 자, 이런 경우에 채등이 매끈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기포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손가락으로 일단 한번 문질러 주세요. 매끈하게 문질러졌으면 자, 그 다음에는 왼손을 갖고 이 날개 없는 부분 테이프를 이렇게 채등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면 기포가 생기지 않고 잘 붙여지죠. 자, 그 다음에는 책을 이렇게 바르게 놓으세요. 책상 위에다가 바르게 놓고 날개 있는 부분에 테이프를 붙일 텐데 자, 책등에서부터 테이프를 이렇게 밀어오세요. 밀어오고 날개를 세워주면은 자, 어떻게 해요? 저절로 밀어지면서 기포가 생기지 않고 잘 붙여지죠. 자, 어떻게 해요? 기포가 하나도 없이 잘 붙여졌죠? 자, 이렇게 해서 청구교 라벨이 다 붙여졌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김지원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은 도서 배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도서관의 책은 여러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에 책이 있어야지만 다음 사람들이 보다 쉽게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서 배열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청구기호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먼저 첫 번째로는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청구기호 구성 요소 안에 들어있는 숫자와 한글이 있는데 이 한글에 해당하는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간단한 표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 서가인 책꽂이에 어떻게 배열을 하는지 한번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러 가볼까요? 그러면 자, 이 책이 발달센터 도서관 책이라는 장비가 다 끝났으면은 이 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꽂이, 즉 서가에 이렇게 꽂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꽂는 데는 그냥 아무 데나 빈 공간에 꽂는 게 아니에요.
꽂는 순서가 있어요. 청구교 라벨을 보면 뭐 322.8, 880.9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청구교 라벨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붙이고 잘 배열하면 되지만 그래도 청구교 라벨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배열하기가 훨씬 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청구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청구교가 지금 몇 줄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정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청구교는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오늘 최대로 많은 네 줄을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청구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책의 이름표나 주소와 같은 것으로 숫자와 문자를 조합해 만듭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로 조합되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015.34로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책의 주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서관의 책도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거는 문학에 관련 책이구나, 이거는 철학에 관련 책이구나, 이거는 종교에 관련 책이구나, 이런 식으로 주제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냐면 10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나는 예술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그러면 예술에 관련된 거에 가려면은 예를 들면 앞에 6으로 시작한 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제별로 찾아가는 분류 원어예요. 주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도서기호라 그래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예를 들면 김 누구누구다 그러면 여기 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쓴 사람이 유성숙이다 그러면 뭐로 시작할까요? 유예요. 그래서 책 쓴 사람의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뒤에 있는 숫자 32는 이거는 여러분 32로 읽으면 안 되고 따로따로 소수점처럼 읽어야 돼요. 하나하나 32로 읽어야 돼요. 32는 예를 들면은 김성숙에 대한 번호예요. 김성숙은 김32, 그 다음에 김유나는 김45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 따라서 요 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시옷은 뭐냐 하면은 책 이름의 첫 글자예요. 책이 뭐예요? 사서보조직무죠. 그래서 사서보조직무의 시옷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이름이 흥분얼보다 그러면 히읗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V.1이다 그러는 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제1권이다 그 뜻이에요.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권을 나타내는 걸 약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V.5다 그러면 뭐예요? 시리즈로 된 것 중에 제5권이다. V.3이다 그러면 제3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밑에 있는 C.3은 뭐예요? 이건 C.3은 또 복본기호예요. 복본은 뭐냐 하면 똑같은 책을 2권, 3권, 4권 이렇게 샀을 때 이런 기호를 주는 거예요. 카피에 앞글자 C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C.3이라 그러면 이 도서관에는 사서보조직무라는 책이 똑같은 책이 3권이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 서가 정리를 할 때 첫째 요령이 있어요. 선생님은 1차 정리하고 2차 정리로 나눌 거예요. 자, 1차 정리는 뭐냐 하면은 이 색띠 라벨 있죠. 색띠 라벨을 같은 색끼리 우선 모아주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일단 색띠 라벨만 보고 작은 청구기호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이 색띠 라벨만 보고 0, 100, 그 다음에 뭐예요? 200이 지금 여기 없으니까 자, 100이 여기 더 있네요. 예를 들면은 100이 여기다가 더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갈까요? 자, 그 다음에는 200이 없으니까 300이 갔어요. 그 다음에 몇 백이 가야 될까요? 그래요. 600이 가고. 자, 이게 1차 배열이에요. 색띠 라벨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0이 없으니까 800이 가고, 그 다음에 900이 갔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이 색깔 안에서 이제 배열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은 0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배열할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 185.5하고 199.4가 있어요. 여러분 185가 작을까요? 199가 작을까요? 185가 작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먼저 배열하고 얘를 두 번째로 배열하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앞에 오고 큰 숫자가 뒤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쉽게 했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서가에다가 직접 한번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300책이 있어요. 자, 300책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325.04예요. 그러면은 325 쭉 갔어요. 325.04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320.04 첫째 줄이 똑같으면 그 다음에 둘째 줄로 가야 되겠죠. 둘째 줄에 얘는 뭐예요? 김이에요. 선생님 99 김 김이 맞네요.
그러면 김 다음에 오는 숫자를 보면 되겠죠. 같은 김이라도 얘는 14, 얘는 15, 얘는 15, 얘는 52, 얘는 얼마예요? 얘도 52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 중에 누가 앞뒤가 되겠네요? 그렇죠. 325.04 김 52까지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문자를 보면 돼요. 자, 얘는 시옷이고 얘는 뭐예요? 지읒이에요. 여러분 시옷이 앞에요? 지읒이 앞에요? 그렇죠. 시옷이 앞에요. 여러분들 자음 다 외우라 그랬죠. 이럴 때 자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옷 다음에 지읒을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이해가 갔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외볼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얘도 325.04예요. 근데 얘는 니은으로 시작했네요. 얘 김이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얘는 325.04가 같은데 얘는 나로 시작했고 얘는 뭐로 시작했어요? 남으로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나가 앞일까요? 남이 앞일까요? 얘는 받침이 있잖아요. 나 다음에. 그러니까 나보다는 뒤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보다는 뒤고 니을보다는 앞에 오는 거예요. 니은이 니을보다 앞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붙이면 되겠죠. 여기 끼우면. 그렇죠? 자, 이렇게 배열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음 모음을 외워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김지원 선생님이에요. 이번 시간은 가뭄 테이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생소한 단어 같죠? 근데 우리 옷을 사러 가본 적 있나요? 이때 우리가 옷을 몰래 가져가게 되면은 도난 게이트 소리가 나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것과 같이 도서관에서도 도서관의 책을 훔쳐가지 않도록 붙이는 것을 바로 가뭄 테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뭄 테이프를 도서관 이용자들이 모르게 어떻게 하면 잘 붙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대출과 반납을 한 상황에서 이 가뭄 테이프가 소리가 나게 하고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뭄 테이프 제거 재생기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한번 힘차게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책이 여러분들 바깥 모양에서는 장비가 다 됐죠. 그래서 서가에 꽂아 놓으면 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들이 많고 이용자가 많아서 책이 도난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도서관 이용자로서는 잘 몰랐겠지만 이 도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문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이 가문 테이프는 뭐냐면 요즘은 여러분들 네모난 가문 테이프가 많이 나와서 전자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지만 가문 테이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자, 가문 테이프는 이용자들이 눈치 못 채게 책에다가 붙이는데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페이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대충 페이지를 이렇게 가운데쯤 해서 해놓고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 가문 테이프를 들면 여러분들 이렇게 가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떼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은박지가 붙은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접착력이 있어요. 그래서 은박지가 붙지 않은 부분은 버리고 이쪽이 붙든 이쪽이 붙든 상관없어요. 은박지가 붙은 것을 사용할 거예요, 선생님.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은박지가 있는 이 찍찍이가 이렇게 밑으로 가면은 책에 탁 붙어가지고 책을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은박지 있는 부분을 위로 올라가게 해서 이 테이프를 양쪽 끝을 이렇게 팽팽하게 잡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책에다가 놓고 이렇게 책에 딱 붙여서 놓고 그 다음에 쭉 안쪽으로 책 등 쪽으로 최대한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서 쑥 해서 눈치채지 않게 아무도 볼 수 없게 최대한으로 등 쪽으로 쏙 밀어 넣으면 돼요. 자, 어떻게 쏙 들어갔어요, 선생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이 살짝 덮었다가 이제 이 종이 테이프를 뗄 거예요.
자,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떼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 종이 테이프 뗀 부분이 보이지 않게 자, 선생님이 최대한으로 문질러 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많이 문질러 줘야 돼요.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여러분 가문 테이프가 붙었는지 전혀 몰라야 돼요. 자, 이걸 이용자들이 눈치채지 않게 최대한으로 등 쪽으로 해서 지금 아무도 찾지 못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가문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은요, 여러분 나갈 때 도난 방지 게이트에서 소리가 날 거예요. 하고랑 삐 소리가 나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가문 테이프를 소리를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없애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요 기기에 보면은 대출하고 반납의 램프가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대출에 불이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출에 불이 오게 하고 가문 테이프를 책등에다가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책등이 이 기기에 닿게 하는 거예요. 책등을 기계에 닿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문 테이프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면 소리가 그쵸? 안 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에 가고요. 자, 대출을 다 해서 보고 이제 반납하면 어떡할까요? 자, 반납 처리를 해줬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 소리를 다시 살려놔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납이 불이 오게 하는 거예요. 반납이 불이 오게 해서 반납이 불이 왔죠? 그 다음에 다시 가문 테이프를 책등에 있는 가문 테이프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화살표 방향으로 그 책등을 밑으로 해가지고 쭉 밀어주면은 가문 테이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이번에 소리가 나야 되겠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해서 다음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출 기간은 2주입니다. 감사합니다.